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분들, 북한에서 살아본 분들이라면 북한의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힘든지, 비가 한번 쏟아졌다 하면, 태풍이 한번 불었다 하면 얼마나 북한이 초토화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이 자연재난에 지금 북한이 난리가 아니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왜 조선중앙TV까지 난리가 났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한반도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북한은 올 여름 폭염과 장마철 수해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농사 진행 상황이 정확하게는 예측되지 않고 있지만 7월에만 약 20일간의 큰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장마 대비 특별 방송까지 편성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올해도 북한 폭염과 장마철 수해를 쉽게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제 7월 7일 날 소식인데 그 전에 연합뉴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북한의 내각이 지금 초비상이 걸렸다. 조선중앙TV가 왜 연일 특별 방송을 편성을 하면서 이 폭염과 또 폭우, 앞으로 몰려올 태풍에 대해서 조선중앙TV가 지금 왜 북한 내부가 지금 북한이 초비상이 걸렸는지 소상하게 전했죠. 또 내각이 국가위기 경계령까지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 폭염 대응의 총력,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를 넘기며 기상 관측 아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지난 7월 3일. 하지만 이 기록은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다음 날인 4일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를 기록하며 전날에 17.1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선선한 여름철을 보내는 북한도 지난 3일 자강도 일부 지역이 섭씨 35도 이상 고온에 시달렸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북한 당국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염은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특히 북한의 논농사의 경우 폭염으로 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벼의 뿌리가 썩게 돼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뼈의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영양액 비료를 주는 방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처가 아니다라고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주장했습니다. 김혁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폭염으로 인한 북한의 대응 자체가 현실적인지 놓고 봤을 때 너무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강조하는데 그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물의 공급이 일단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보장해 줘야 하거든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배수를 잘해야 하고 한쪽으로는 담수를 계속해 고온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관계시설 자체가 그걸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김혁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전체 논을 약 57만 헥타르로 추정을 합니다. 이 중 약 51만 헥타르가 수리시설, 즉
이 중 51만 헥타르가 수리시설론, 즉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흘려보낼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설명입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구파모스의 조충희 연구소장도 북한의 관계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때문에 폭염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밭작물의 경우 이 거름으로 토양을 덮어 온도를 유지하거나 비닐 방막으로 표면을 덮어 토양의 온도를 낮출 수도 있지만 농업 자재도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조충희 소장은 토양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생육이 정지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물 주기를 해야 하는데요. 물 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양수시설, 수원, 전력 등 여러 가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냥 북한은 폭염에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여러 가지 중장비, 사전 배수시설, 관수시설 등을 준비해 놓아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나 다른 농업 선진국들에 비해 같은 폭염이라 해도 사실 북한은 10배에서 20배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7월에만 평균 20일 비소식. 올해도 북한은 수해 피해가기 어려워. 올 여름 폭염과 함께 다가오는 장마도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지난 4일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엘니뇨가 7월에서 9월에 발생할 확률이 90%에 육박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에서 농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농업 대단위 지역의 월간 일기예보를 살펴보았습니다. 7월 함경남도 함흥시는 약 22일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맑은 날은 6일에 불과합니다. 또 평안남도 신해주시와 황해남도 연안군은 약 21일, 북한의 항구 도시인 남포시는 약 20일 동안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도 지난 2일 7월 상순 예견 강수량을 전하며 대부분 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졌고 평안북도 일부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라고 조선중앙TV가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도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 방송까지 편성하며 장마철 수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기반 시설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마, 폭우가 시작되면 북한은 이 자연재해, 수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혁 전문연구위원은 김혁 전문위원은 기반 시설이 한국은 150에서 180mm 정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하면 북한은 80mm면 물이 다 차 넘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폭우가 내리면 북한은 침수가 돼 버리는 거죠. 벼도 일정 정도의 수위가 필요한데 폭우가 내리면서 그 수위를 넘어버리고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논으로 들어가면 벼가 다 썩게 됩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제방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혁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관계 수로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폭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상반기에만 북한에 100에서 18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 만약 열흘 안에 140mm의 비가 내리면 북한의 관계 수로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자연 재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부 활동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열사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조충희 소장은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특히 농민과 건설 노동자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농민들이 밭에서 김매기, 풀 베기를 해야 했습니다. 산에 가서 풀을 베고 일하다가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고 사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북한에는 많습니다. 냉방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북한 당국이기에 주민들은 무방비로 고온의 날씨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통일의료연구센터의 안경수 센터장은 배수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폭우가 내리면 오염된 물질과 함께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쉽게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배수 시스템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역류되기도 하는데요. 깨끗한 물이 역류가 되면 괜찮겠지만 비가 와서 역류할 때는 온갖 오염된 물질과 함께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곳곳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평균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1일에서부터 17일까지 북한 남동부 지역 등의 이 지수가 높은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북한은 폭염과 폭우, 자연재해로 쉽게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여진 이 3대 해수 때문에 또 북한 인민들 개고생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2030 세대, 우리로 말하면 MZ 세대지요. 북한의 2030 장마당 세대가 가장 유행을 하는 충격적인 유행어가 조선이여 어디로 가느냐, 조선이여 끝났다라는 것이 최대의 유행어다라고 방송을 해드렸지요. 당시에 일본에게 조선이 넘어간 이후에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 일본에게 넘어간 조선은 끝났다. 그러니 북한의 2030 세대가 왜 당시의 조선시대의 유행어까지 이 최대 유행어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또한 2030 세대들이 전쟁이라도 일어나라,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놓고 이렇게 성토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일본 언론이 김정은이 감추고 있는 북한의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 올해 가장 많아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이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을 시키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가 북한 내부 다발하는 자살, 김정은 정권은 은폐 위에 정보 통제 철저, 유포한 자는 처벌. 북한에서 4월 이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힘든 생활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아사나 자살에 관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유포시키는 행위에 단속에 나서며 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 지역의 여러 취재 협력자가 전해왔다. 각지에서 끊임없는 자살 사건,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취재 협력자들은 올해 6월에 들어서서 주변 상황에 대해 이렇게 입을 모은다. 우리 인민반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아편 먹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빈집이 3채나 생겼는데 당국은 그 집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 6월 중순 북한 내부 양강도 소식통. 7월 초에 같은 인민반에 혼자 사는 남자가 아편을 먹고 자살을 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한다. 이 사람은 화장할 돈도 없고 연고도 없어 장례도 없이 묻었다. 7월 초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 자살은 아편 복용이 많아. 북한에서 자살 및 동반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자살은 약물을 먹고 죽는 게 대부분이다. 아편을 쓰는 경우가 많다. 고통 없이 자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라고 양강도 소식통 협력자 A씨는 말한다. B씨 역시 자살은 어딘가에서 물에 뛰어들거나 목을 매거나 하는 건 드물고 대부분 아편을 먹고 그대로 자거나 쥐약을 쓴다. 다른 지역에서도 자살은 많다고 하는데 이동이 쉽지 않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른다 라고 말했다. 양귀비에서 유래된 마약인 아편. 아편은 북한에서 일상약품으로 쓰이고 있어서 구하기가 쉽다. 아사 및 자살 정보를 철저히 통제. 한편 김정은 정권은 아사와 자살 사건의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며 철저히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 취재 협력자 소식통 A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사와 자살 등 좋지 않은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이 유언비어이다.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보위부가 헛소리로 퍼뜨렸다라고 간주해 보위부가 처벌을 한다. 다 입에 담는 게 조심스러워서 아는 사람끼리는 얘기해도 시장 등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수로 말한 사람에게 벌금형이나 노동 단련형까지 부과되고 있다. 유서에 적힌 간부들에 대한 비판. 내부 소식통 A씨는 최근 구체적인 사례를 꼽았다. 6월 중순 양강도 보천군에서 발각된 동반 자살 사건에 대해서다. 유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한다. 6월 14일경
보천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팔아 토끼곰, 그러니까 토끼곰은 삼계탕 비슷하게 토끼를 이제 안에 뭐 넣고 이제 찐 거죠. 토끼곰을 끓여 먹고 쥐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인민반장이 발견하고 안전국에 통보해 동사무소에서 처리했지만 유서가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 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아무리 당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아들 밥 한 끼 먹이기 힘들고 맥이 없어 쓰러져가는 아들을 보고 혼자 죽기도 힘들어서 같이 죽는다. 또한 유서에는 당 간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간부들은 자기들 배가 부르니까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시신을 발견한 인민반장이 집안 모습이나 유서 내용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서 정보가 퍼졌다. A씨에 따르면 양강도의 중심 도시인 해산에서도 곧바로 유서 내용이 확산됐기 때문에 당국이 문제를 삼게 됐다. A 소식통은 어디에 누가 굶어 죽었다는 내용은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인민반 회의에서 경고받았다. 안전원이 와서 시신을 확인하고 병원으로부터 병사했다는 진단서를 받았는데도 굶어 죽었다든가 유서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적들을 돕는 유언비어이며 집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발견자인 인민반장은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다고 한다. 북한 소식통 A씨는 아사자나 자살의 은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자살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아서 간부에게 욕을 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사망자가 나와도 인민반장이 다른 사람이 집에 못 가도록 하고 담당 안전원을 불러 입회시키고 위사에게 확인하게 한다. 동사무소에서 장례 처리를 할 때까지 감독하게 한다. 아편을 먹고 자살한 건 아편 중독자로 취급한다. 실제로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는데도 사람들이 듣고는 어처구니 없어 한다. 북한에서 자살은 정권과 사회에 대한 반대 행동으로 간주한다라고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